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발입니다. 연구하는 분야는 생물정보학 분야고요. 연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실하고 그리고 생물정보학 연구실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특히나 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질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품으로 많이 쓰는 거는 현재 생균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균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건 법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 우리나라에서 팔리면은 그건 법에 걸립니다. 근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저녁 자리나 사람들을 우연하게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면 하는 질문, 혹은 또 다른 사람들도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많이 얘기되어 있는 건데,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 이름 비슷비슷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최근에 패라바이오틱스. 이게 무슨 말이냐, 발음도 패라바이오틱스. 무슨 얘기냐면, 프리라는 것은 뭐냐면 풀이라는 것은 전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갈아서, 예를 들면 저도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되게 좋아하고 우리 몸에도 좋은 프리바이오틱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마늘이나 양파 같은 거거든요. 그거 말려서 잘 갈아서 포장하면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여러분들. 그거 뭐냐 하면, 그것을 미생물이 먹어가지고 소화를 하면 얘네들이 배출하는 게 있는데, 그 배출하는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되게 좋은 것들을 배출하는 거죠. 그게 프리바이오틱스, 그게 풀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 먹기 전이라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유산균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되게 몸에 좋다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잘 알아왔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유명해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요거트나 이런 형태로 먹다가 지금은 서플리먼트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포스트는 뭐냐면 미생물이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생산한 대산물들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하는 파라바이오틱스는 뭐냐면, 파라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하고 좀 헷갈리시는데, 파라바이오틱스는 이 대사산물이 아니고 미생물인데 얘를 죽여서 응축해 놓은 게 파라바이오틱스입니다. 죽어도 얘가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프로바이오틱스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으로 또 있는 게 뭐냐면 프리바이오틱스고, 그걸 먹고 나온 게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고, 그 다음에 뭔가 죽어 있는 살균체도 뭔가 효과가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파라바이오틱스가 나오는데, 물어봅니다. 어떤 거 먹어야 돼? 이렇게. 어떤 거 먹어야 되죠?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모르냐 하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를 먹어야 하는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은 마켓이나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든지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기준이 제품 브랜드의 평판도나 아니면 그냥 가격 보고 적당히 하나씩 그거 먹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틱스, 어떤 종류의 바이오틱스 제품도 몸을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거 먹으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을 먹는 게 더 좋은가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개별 맞춤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럼 또 물어봅니다. 얼마나 자주 먹어야 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중에 보시게 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균의 그 퍼센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균 전체에 뭐냐면 총 균수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총 균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막 쓰게 되는데 0을 막, 그러니까 0을 1억하고 10억하고 100억하고 우리가 0을 다시 세어볼 수는 없잖아요. 0이 많으니까 많은 줄 알고 집에 와서 보면 1억 균이에요. 많지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식약처에서 그거 좀 바꿔가지고 이제는 딱 그 숫자가 아니게 명시를 하게 이렇게 바꿨는데,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균수가 있는 걸 먹어야 돼,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균수는 100억 균이 최고의 균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보시게 되면 어떤 제품, 제품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어떤 제품 1000억 균, 어떤 제품 막 4000억 균,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죠?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1000억 균, 4000억 균을 팔 수 있는 이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산균을 적정량이 10억 균을 먹는 게 하루에 적정량인데, 그걸 4000억 균을 먹으면 내가 10억 균 먹는 거에 400배를 먹는 건데 그게 몸에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이걸 그 면역세포 점막이 벌어져 있어서 그 유산균이 일부 들어가고 폐혈증이 이런 것도 보고되는데, 그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 아니더라도 폐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식품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먹었던 건강기능식품이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어떠한 건강기능식품보다도 부작용이 없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균 숫자를 많이 먹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균수가 높은 걸 드시려고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쓰셔야 되겠죠. 이제 그게 문제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를 먹으면 그 위의 산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들이 거의 다 죽고 장으로 가는 게 별로 없다고 하던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효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근데 넣어주는 균이 예를 들면 90%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100억 균을 먹었으면 10억 균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것들이 가더라도 다 위를 통과해서 장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균들을 넣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것이 그럼 한번 먹으면 가서 얘가 정착이 되느냐.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많은 것들이 얘기했지만 정착 안 됩니다. 매일 드셔야 돼요. 정착 안 돼요. 정착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그전에는 그게 정착되는데 뭐 좀 더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고민이 많았지만, 제가 이제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이거는 밥 먹듯이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걸 물어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이, 제품을 먹고 거기 관련된 제품들을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해서 식습관 생활만큼 혹은 그거보다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라이프를 살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건강 보조식품도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걸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명심을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하시고 운동하고 수면 잘하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먹으면 이미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조금 있을 것 같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만큼은 몸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걸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받는 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건강진단을 받을 때 항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비만 지수를 뭐 BMI를 검사하거나 다른 것들을 검사하고 근육하고 지방량 검사하고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검사 안 해도 그 사람을 보면, 뭐 저도 약간 이제 초비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비만이 아니야? 저는 98% 맞출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 근데 왜 검사를 하죠? 그 검사를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자기가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받기 전에 지금 상태를 보시면, 예를 들면 변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지금 내가 식습관이 엉망이거나 한번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몇 개 해보시면 그냥 안 좋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질내 마이크로바이옴도 예를 들면 질이 가렵거나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조금 장애가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 질내 마이크로바이옴 무너진 거예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를 받는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 때문에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검사 받는 행위 자체가 자기가 나 이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먹는 게 있고요. 그거를 실제로 받아봤을 때 조금 어떤 내가 이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저는 주변에서 느꼈고, 저도 여기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검사를 받을 거면 정밀한 그 결과가 나오는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이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병통치약처럼 여러 가지 질환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약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C디프 감염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을 염증을 일으키고 장이 안 좋고 설산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거의 특히나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을 치료할 때 뭐를 쓰냐면 항생제를 씁니다. 항생제를 쓰는데 크로스트리디움 디피시라고 지금 요즘 이제 크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그 속명이 다른 걸로 좀 바뀌었는데, 디피시라고 하는 이것이 항생제를 먹으면 항생제 저항성이 있는 놈이 생겨가지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그 재발된 환자들은 그 사망할 확률이 엄청나게, 의료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것을 건강한 사람 대변 이식을 했으니까 90 몇 프로가 치유되는 걸 보고, 그래서 요즘 대변 이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시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일반인들 분 중에서. 그런데 대변 이식을 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전체를 다 건강한 걸로 확 치환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면 일단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꾸시고요. 뭐 이렇게 보조제도 좀 먹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뭐 이런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너무 서툰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